안 들어올 것 같아. 예, 안녕하십니까.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님께서 사업 배경과 목표 등에 대해서 아침에 비가 많이 내렸는데 날이 맑네요. 작년 3월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한강 르네상스 2.0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한 게 작년 3월이니까 한 1년 남짓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른바 그레이트 한강, 한강 르네상스 2.0 프로젝트는 비교적 순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그 두 번째 버전 수상 이용 활성화 계획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수변 이용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올해는 수상, 다시 말해서 한강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계획이 좀 더 주변 둔치만을 이용하던 계획에서 이제 수상 이용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이렇게 초점이 좀 옮겨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먼저 추진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강은 그 자연적으로 가진 한계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두세 번 큰 물이 들면서 수변이고 수상이고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치수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제 이게 60년대부터 시작된 치수의 역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80년대 들어서 서울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수의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한강 종합 계획이 개발 계획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치수에 이어서 이수. 그다음에 좀 더 수변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친수 공간 개념으로 진화 발전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등장한 것이 이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비롯한 둔치의 산책로, 자전거길, 또 잔디밭, 그리고 나무를 식재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치수 단계에서 만들어졌었던 그 인공호안, 시멘트로 도배가 돼 있었던 한강변을 이제 그걸 걷어내고 인공호안을 걷어내고 자연형 호안으로 바꾸면서 이제 시민들이 보다 즐겁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죠. 그때 등장했던 것이 이어서 등장했던 것이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였고 이제 이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비로소 우리가 그곳에서 이제 자전거를 보다 편리하게 타고 또 산책, 달리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가족 단위로 나와서 잔디밭을 이용하고 이것이 가능해지면서 여가 공간이 턱없이 부족했던 서울에 한강변이 이제 숨통을 틔워주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씩 이용이 늘기 시작했는데요. 드디어 이제 오늘 수상 활용 방안이 이제 종합적으로 마련이 돼서 발표가 되는 순간입니다. 내용은 4대 핵심 전략 55개 선도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연과 공존하는 한강, 이동이 편리한 한강, 매력이 가득한 한강, 활력을 더하는 한강,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이 변화상을 쭉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까지는 소수의 수상시설물 그리고 둔치 위주의 제한적으로 이용되었던 한강이 이제는 수상 공간까지 그 이용이 확대가 된다 하는 걸 그림으로 한번 변천사를 보셨고요. 외국 사례를 보겠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한강 수상 공간이 정막강산인 강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많은 분들이 그 점을 안타까워하시고
저에게 주문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전 세계 주요 도시를 다니면서 보셨던 강의 이용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테임즈강만 하더라도 리버버스를 비롯해서 뭐 상당히 관광 자원화된 세계적인 수변 도시로서의 면모를 자랑하고 있고, 이 자리에는 저하고 같이 테임즈강을 같이 가보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그때 그 테임즈 강변을 떠다니던 수많은 배를 다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또 허드슨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피어 공간을 적극 활용해서 업무, 상업, 주거가 복합된 워터프런트 도시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뉴욕입니다. 또 파리의 센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강보다 훨씬 더 규모가 작기 때문에 훨씬 더 아기자기하게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수상 공간이 훨씬 활성화되어 있죠. 그런 것을 기억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일본도 스미다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상버스가 이렇게 멋진 수상버스가 다니고 뭐 그 수상의 이용 현황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매우 진화된 형태로 이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한강의 수상 이용을 활성화해서 세계적인 수변 도시, 혁신 도시로 거듭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웠고요. 내용은 특별한 날 주말에만 가는 곳이 아닌 먹고 자고 일하는 일상의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더욱더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쉼과 휴식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가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시키겠다. 그리고 나아가서 좀 더 욕심을 부린다면 성장의 거점, 다시 말해서 경제 발전의 터전으로도 삼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상 복합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경제 발전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단계까지도 한번 목표로 삼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먼저 3대 전략, 10대 추진과제, 26개 세부 사업으로 분류를 했고요. 사업비는 총 5,501억 원, 민간에서 3,135억 원, 재정으로 2,366억 원을 이 소요되는 계획이 세워졌는데요. 좀 이따가 자세한 계획은 미래한강 본부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전은 이렇습니다. 2026년까지 수상이용 인원수를 한 500만 명까지 늘리고, 지금 현재 90만 명 정도에 불과한 수상이용 객들의 숫자를 2026년까지 500만 명, 전국적으로 2030년이 되면 한 1000만 명까지 수상이용 인원수가 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성장의 거점을 만들어서 경제 효과에 초점을 맞춘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생산 파급 효과가 6,445억 원, 부가가치 효과가 2,811억 원, 그래서 취업 창출 효과는 약 7,000명 정도로, 뭐 그 미래한강본부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산출한 수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계획을 구체적으로 들어보시고 또 이 산출 구체적인 내역도 한번 설명을 들으실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은 미래한강 본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다시 또 받고 또 세부적인 질문은 다시 한강 본부장님 받고, 이런 순서로 진행. 네, 첫 번째 핵심 전략, 한강을 일상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네덜란드 노테르담 메즈강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 오피스 플로팅 오피스 로테르담이 지난 202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한강에도 접근성이 좋고 이용자가 많은 지역에 수상 공간을 활용한 업무와 휴식의 복합 공간, 부유식 수상 오피스를 띄우겠습니다. 한강에 탁 트인 경관을 바라보고 일을 하고 또 업무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경험, 이제 한강에서 가능해질 겁니다. 프랑스 센강에 있는 오프 파리센과 또 두바이에 현재 조성 중입니다. 2026년 목표인데요. 캠핑스키 수상홀대처럼 여의도에도 계류 시설을 갖춘 내수면 최초의 부유식 수상 시설인 수상호텔을 짓겠습니다. 호텔 투숙 고객에게 선박 픽업, 또 유람선 투어 같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관광객들의 이목을 사로잡겠습니다. 기존 교량이 전망 카페를 리모델링해서 이색적인 특화 공간도 조성하겠습니다. 한강 대교 위에 있는 직력 카페는 한강과 서울 야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세계 최초입니다. 교량 위에 있는 전망 호텔로 탈바꿈하고
양화대교에 있는 양화카페와 소유카페, 또 한남대교의 새마을카페 등 4곳은 서울의 유명 로컬 커피 브랜드를 사업자로 유치해서 한강 조망과 함께 고품질의 다양한 커피와 다이닝을 즐길 수 있는 이색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한강의 아름다운 조망을 배경으로 공연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먹거리 랜드마크 수상푸드존을 국내 최초로 조성하겠습니다. 한강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K푸드와 전 세계의 다양한 음식을 맛보며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는 경험을 선사할 계획입니다. 교통 체증 없는 한강 물길에서 운영되는 수상교통수단인 한강 리버버스는 올 10월부터 한강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10월에 리버버스가 도입됨에 따라서 기존의 수상택시는 폐지하겠습니다. 소규모의 수요 맞춤형 선박을 도입해서 관광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한강 투어, 선상 식사와 행사 등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민간 플랫폼을 활용해서 한강의 수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는 디지털 한강 플랫폼을 도입하겠습니다. 향후 수상 호텔부터 수상 레포츠, 또 한강 공원까지 모든 시설물과 축제, 체험 활동을 편리하게 예약도 하고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 전략은 한강을 여가의 중심지로 조성하겠습니다. 누구나 한강에서 수상 스키를 즐길 수 있도록 한강 최초의 케이블 수상 스키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의 화려한 묘기는 물론 초보자들도 쉽게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민간에서 운영 중인 한강 내 유도선장이 26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20년 이상이 된 게 14개소인데요. 전체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후 시설물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노후 시설물 정비 시에 연면적, 높이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한강과 어울리는 디자인을 적용하고 시민 이용이 편리한 기능성을 갖추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학생 누구나 1인 1 수상 체험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수상 훈련장을 개선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VR과 4D로 생동감 있는 수상 재난 대응법을 배울 수 있도록 국내 최초의 수상 재난 안전 체험관을 조성하여 수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상 내조 활동을 즐기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수상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존 문화 바우처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상 전용 바우처를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관광 취약계층에게 한강에서의 수상 여가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공익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난지 한강공원에 조성이 된 서울 수상 레포츠 센터를 통해 수상 스포츠나 레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회원들만 이용할 수 있었던 뚝섬 윈드서핑장을 일반 시민들에게도 개방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수상 스포츠 대중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개최해서 활력 넘치는 수상 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금년 6월에 보트 퍼레이드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7, 8월 중에는 선상 영화 등 다양한 선박을 활용해 볼거리 가득한 행사를 개최하고 한강의 대표적 사계절 축제인 한강 페스티벌과 연계한 수상 프로그램을 개발해 한강의 매력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요트, 전기보트 등 한강을 무대로 한 유수의 수상 스포츠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리버시티 서울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한강에서 마음 편히 수상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 또한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사고 다발 지역은 수상 레저 활동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수상 안전 부표를 촘촘히 설치하는 방식으로 안전 사각지를 없애겠습니다. 해양 경찰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정기적으로 내저 환경 실태를 조사하고 불법 행위는 단속하며 안전한 수상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 전략은 성장의 거점입니다. 마리나 복합 시설과 백기를 통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수상 복합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에 등록된 동력 수상 레저 기구는 3,000척 이상입니다.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각 자치구에 지금 등록을 받고 있는데요. 반면 한강에는 선박을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이 현재는 130선석에 불과해서 수상 레저를 즐기고자 하는 이용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주 부족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마이보트 시대를 대비하여 현재 130선석밖에 없는 선박 계류, 즉 마리나 시설을 단계적으로 1,000선석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지역 균형을 고려한 4개의 거점형 계류 시설로 500선석을 확보하고 이용 수요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4개의 지역형 계류 시설로 200선석을 추가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민간 사업장의 시설 개선, 기능 확대를 통해 소규모 계류 시설 300선석까지 확대해서 총 1,000석까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여의도 서울 마리나 또 앞으로 오픈 예정인 난지 수상 레포츠 센터 또 신규로 조성될 이촌 한강 아트피어 잠실 마리나까지 거점형
계류시설 4개소가 중심이 되어 한강에 지역 간 균형 있는 수상 내조 활동 여건을 마련하고 수상 여가 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참고로 전통적인 그 마리나라는 개념은 기존에는 선박 계류장이었지만 이제는 이제 종합 레저 문화 관광 플랫폼으로 개념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센토사나 두바이 등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현재 민간 제안으로 검토 중인 잠실 마리나는 중규모 이상 선박이 정박하는 도심형 마리나로 도심 속 고품격 수상 레저의 종합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잠실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연계를 통해 다양한 관광 수요와 부가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이촌에 조성될 한강 아트피어는 선박 시설과 더불어 전시장 같은 문화예술 공간, 부유식 수영장, 수상 산책길 등이 포함된 복합 마리나 시설로 시민들이 사계절 내내 문화예술 레저를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될 것입니다. 난지 서울 수상 네포센터는 시민들이 윈드서핑, 카약 등 다양한 무동력 수상 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올해 6월에 본격 운영될 예정입니다. 거점 계류 시설 사이에 한강공원과 연계한 50선석 규모의 지역형 계류 시설을 조성하여 수상 이용 공간의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기존의 민간 수상 사업장을 확대해서 소규모 계류 시설도 조성합니다.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기준을 완화하고 계류 시설 확보 시 선착장 면적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사업장별 계류 시설을 15에서 20선석 내외로 확장하겠습니다. 올 하반기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여의도 선착장을 통해 여의도와 경인 아라뱃길 또 나아가서 서해안 덕적도 8미도까지 유람선 운영을 확성화시키겠습니다. 1,000톤급과 200톤급 선박이 한강 물길을 따라 연간 1,000회 이상 운행하고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한강의 수상 관광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서해로 물길을 열기 위한 국내 여객터미널 서울항도 조성합니다. 한강의 수상과 육상을 연결하는 관광 거점으로 주요 서해안 도시와 연계하여 연안 관광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수상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선박들이 한강을 더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선박 운항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표준의 해도를 제작하고 선박 유형 및 목적별로 항로를 지정합니다. 또한 선박 통항 규칙을 수립해서 이격거리, 속도 제한 등을 설정하겠습니다. 한강을 운항하는 선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VTS라고 하죠. 선박 관제 시스템도 구축하고 선박 운항의 안전을 위한 항로 표지 설치와 안전한 수상 내조 활동을 위한 관리도 더욱 면밀히 실시하겠습니다. 지하철역 경유 버스 노선을 정비하고 또 리버버스 선착장 주변에 따릉이 거치대를 설치하는 등 도심과 선착장 간의 접근성을 높여 수상 공간 이용 확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를 맞이하여 지속 가능하고 깨끗한 한강을 구현하고자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겠습니다. 서울 선도형 친환경 관공선을 건조하고 기존 노후 선박도 정비하면서 이를 위한 기반 시설도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강 수송 활성화 종합계획의 기대 효과와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종합계획이 이렇게 완성이 되면 우리 일상의 공간으로 재탄생한 한강을 통해 시민들은 한강에서 먹고 일하고 또 쉬며 또 한강 물길을 따라 리버버스로 출퇴근하는 새로운 수상 라이프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가 활동의 중심 공간이 된 한강 수상을 통해서 지금은 낯설고 어려운 수상 레포츠를 쉽게 배우고 즐기면서 또 수상 호텔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고 서울항이 여행의 출발점이 되어 배를 타고 서해뱃길로 이동하는 새로운 경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강의 변화를 통해 도시 경쟁력이 강화된 서울은 국제회의의 주무대가 되고 더 많은 해외 관광객을 유치해서 글로벌 매력 도시로 다시 한번 우뚝 설 원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요 사업들의 개략적인 추진 일정입니다. 금년엔 리버버스 도입, 또 여의도 유람선 운항, 서울 수상 네포센터 개장 등을 시작해서 2026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한강 수상 종합 활성화 종합계획을 통해서 2030년까지 1,000만 수상 이용시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예, 이투데이 께서는 2007년에 한강 르네상스 그리고 지난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오늘 계획을 좀 발표하게 될 배경이 궁금하고 또 이번 계획이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수상 이용이 매우 저조했다. 그것은 이유가 이 역사적인 연역 또 기후 환경적인 그 배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그
잘 기억 못 하실 거예요. 한 번씩 큰 비가 오고 나면 둔치 지역까지 물이 올라와서 이 뻘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진흙이 남겨지는 거죠. 비가 빠지고 나면, 물이 빠지고 나면. 이제 그렇게 되면 그걸 치우는데 막 보름씩 3주씩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나서 그곳에 이제 수도 설비가 들어가고 시멘트로 포장이 되고 하면서 물이 빠짐과 동시에 하루 이틀 만에 싹 물로 씻어내는 게 가능해지면서 시민들의 이용이 훨씬 더 조속히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이용할 수 있는 이용 일수가 늘어나고 편리해졌죠. 이제 조금씩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요. 오늘 발표의 초점은 아까 쭉 내용을 지켜보신 것처럼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안에 리버버스를 비롯해서 각종 형태의 선박을 띄움으로써 이제 계류장 같은 게 만들어지고 지금 설명 들으신 이 시설들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배가 많이 떠다니게 되고 그러니까 물 수상으로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이용하시는 게 가능해진다 하는 게 큰 차별점입니다. 이제 거기까지 진화 발전해 온 거죠. 오늘 발표된 내용은 이제 초점이 거기에 수상 이용에 맞춰져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님.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작년부터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이어서 오늘도 보면은 뭐 약간 시설 새로 좀 만들거나 좀 부유식으로 올리는 게 많은데 좀 계속 제기되는 문제기도 한데 좀 생태계 환경 파괴 이런 게 좀 시민 단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좀 구상을 좀 대응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10여 년 전에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계획하면서 가장 큰 반발과 비판에 부딪혔던 부분이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비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10여 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한강의 친환경적 수상 혹은 수변 생태계는 매우 좋아졌습니다. 훨씬 더 좋아졌죠.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인공호환이 자연형 호환으로 바뀌면서 거의 전체 인공호환 57.1km 중에 47.5km, 그러니까 83%의 구간이 자연형 호환으로 복원이 됐습니다. 나무 숫자로 치면 2015년부터 23년까지 총 138만 주가 더 식재가 됐고요. 지금 현재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계획상 2025년까지 151만 주,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 14만 주가 더 식재가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생물 종 다양성이 몇 배 풍부해졌고요. 단적으로 수달 가족이 논일면서 청계천변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정도로 수중 생태계 그리고 수변 생태계가 매우 양호해졌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여의도 옆에 셋강이라는 게 있었는데 한강 르네상스가 시행되기 전에는 매우 열악한 상태였고요. 거의 사람도 이용을 못할 정도였지만 거기에 생태계라는 건 상상을 못할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곳에 생태계가 완전히 복원이 돼서 맹꽁이를 비롯해서 생태계가 그냥 정말 상전벽해의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지난번에 한강 르네상스를 처음 시작할 때 12, 13년 전에 시작할 때에 자연성 회복과 한강 수변 이용 활성화라는 두 알이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고 발표를 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시설물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태계가 살아나냐, 아주 거센 비판에 직면해서 그땐 정말 그 비판을 극복하면서 일하는 게 너무너무 힘에 겨울 정도로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했는데 지금 한 10여 년 지나면서 이제 모든 것이 100%, 120% 입증이 됐죠.